자, 이번 단어는 저번 단원이 집합의 뜻이라는 표현이라면, 집합의 개념적인 단원이라면 이번 단어는 연산을 다루게 되는 단원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항상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연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복소수 배우고 연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뭐 행렬 배우고 연산했던 것처럼 항상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연산 파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합의 연산이 엄청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칙 연산이라고 하면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이거든요. 집합에서는 덧셈과 뺄셈은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더하거나 빼거나 이 개념, 그리고 대신에 반대, 다른 말로는 부정의 개념이 존재하긴 해요. 나와는 반대되는 개념, 그걸 물어보는 정도가 이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다루는 내용의 정리입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보세요.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안의 원소를 1, 2, 3, 4, 5, 6 이렇게 한번 써놓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을 하지라 왜 고민했어? 유지야 좀 그랬어? 아니야? 자, 왜냐면 뒷자리가 좀 더 시원하거든. 그래서 왜냐면 저 에어컨에 바람 수건 안에 있기 때문에 지은이 어차피 오늘 병원 갔다 와야 돼서 언제 올지 잘 몰라요. 편하게 앉으시고요. 자유라는 말이 자체가 원래 얼마나 연습하잖아. 뭐 알아서 하시고.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자. 해석해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1과 2와 3을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집합은 뭐 당연히 3과 4와 5와 6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쉬운 얘기 할 거예요. 자, 저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합할 거예요. 합이 덧셈이라는 뜻은 알고 있죠? 합한다는 뜻이 덧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얘네 둘을 합친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 쓰면 되겠죠? A에 있는 것들과 B에 있는 것들을 다 쓰면 되거든요. 1, 2, 3, 4, 5, 6인데 잘 생각해봐.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그룹이 나누어져 있어요. 얘랑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과 2는 A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그쵸? 3은 둘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요. 4, 5, 6은 B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이 녀석은 A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A에는 포함이 돼. 그쵸? 그런데 어디는 포함이 안 돼? B에는 포함이 안 되는 애들이야. 그쵸?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순A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A라는 뜻이에요. 양다리 안 걸치고 오로지 A만 가지고 있는 순수 혈통이라는 뜻으로 순A라고 부를 거고요. 자, 그 다음 요 3이라는 녀석은 얘는 A의 원소도 되고 그리고 B의 원소도 돼요. 맞죠? 얘는 A의 원소도 되고 얘는 B의 원소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교집합이라고 부를 거죠. 교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도형 같은 거 배울 때 보면 교점 아시죠? 교점이 뭐예요? 만나는 점이에요. 그렇죠? 교라는 게 교차하다는 뜻이거든요. 한자로. 그러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교차하는 부분, 서로 만나는 부분을 우리는 교자를 써서 교집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 자, 여기. 얘는 B의 원소이지만 누구의 원소는 아니야? A의 원소는 아닌 거예요. 당연히 얘를 순A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뭐라고 볼까? 어우, 소리. 그렇죠. 자, 이렇게 A랑 B를 합친 I는 순A와 교집합과 순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이라는 한글을 쓸 수는 없어서 얘를 기호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그냥 U자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느냐? A와 B의 합집합 또는 A 합 B라고 읽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딱히 없죠? 자, 우리 덧셈 끝났어요. 자, 두 번째 가볼 거예요. 자, A에서 차 전에 교부터 해보자. 교, B를 해보자. 이거 이미 여기서 언급했어요. 그쵸? A와 B의 교차하는 부분. A도 되고 B도 되는 부분. 이 교를 우리는 기호로 이거 거꾸로 단순하죠? 이거 거꾸로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읽습니다. A와 B의 교집합 또는 A 교 B다라고 읽게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하진이 다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은 당연히 누구만? 3만 가져와야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반드시 교집합은 합집합에 포함된다. A와 B의 교집합은 A와 B의 합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개념을 꼭 기본적으로 깔고 겁니다. 특별한 개념은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두 개를 배웠습니다. 4개 중에 지금 2개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를 배울 거냐면 이런 거 배울 거예요. A에서 우리 덧셈 했으니까 뭐 할 거야? 뺄셈 할 거야. 그래서 빼기 B 또는 B 빼기 A 한번 해보자.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원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A라는 집합은 원래는 1, 2, 3을 가지고 있었어. B라는 집합은 3, 4, 5, 6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집합에서 이 빼기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이 양다리 있죠, 양다리.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을 뺀다라는 건 4, 5, 6은 A한테 애초에 없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A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3 있죠, 3. 그렇죠? A라는 집합에서 B하고 A가 모두 가지고 있는 이 3이라는 애만 쏙 빼게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누가 되는 거야? 1과 2만 되는 건데, 자, 이거 이미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순A라고 불렀죠. 그래서 A차 B는 무엇이 되냐면 순 A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엔 B에서 A를 빼겠대. B의 원소가 4개가 있거든요. A의 원소는 3개 있으니까 4 빼기 3에서 1 이런 거 아니라고요. B의 원소가 4개가 있는데 A의 원소를 뺐다라는 건 이 겹치는 애만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애는 4, 5, 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와 5와 6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순B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자, 요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질문해보자. 괜찮죠? 특별히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다 용어 얘기니까. 합집합은 어떻게 하자? 모든 원소를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겠다. 차집합은 교차하는 원소들 양다리들만 제거하겠다. 그리고 교집합이라는 건 양다리인 애들만 체크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에서 뺄 건데 누굴 뺄 거냐면 양다리 걸친 애들 교집합만 A에서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반대로 B에서 A와 B의 교집합이 양다리들만 빼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로 살짝 연습만 해볼게요. 자, 세 개의 집합을 제가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제가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쭉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것부터. 지우가 A는 얼마? 1, 2, 3, 좋아요. 현준아, B는 얼마? 4, 3, 4, 도현아, C는 얼마? 4, 5, 6, 7, 10.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지호야, A교 B는? 3이랑 그렇죠, 3과 4. 지성아, A교 C는? 4, 4, 5. 그렇죠, 4, 5. 그 다음에, 교야, B교 C는? 그렇죠, 4, 6, 7. 자, 그 다음에, 한영, B에서 C를 뺐어. B차 C. 뭘까? 8. 그렇죠. 3과 8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때는 A는 신경 쓰지 않는 거니까 B라는 집합에서 C라는 집합과 교차하고 있는 부분을 빼는 거니까 3과 8 선택하셔야 돼요. 자, 하진아, A 마 C는 뭘까요? A라는 집합에서 C라는 집합을 뺐어요. 아까부터 설명만 제대로 들었으면 다 아는 거였잖아요. 어려운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고 딴짓하다가 못 들은 거잖아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5가지가 원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C라는 집합을 뺐대요. 요 C라는 집합을 뺀 거야.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차집합이라는 개념은 A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B랑 교류하고 있는, 교차하고 있는 부분들만 제거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은 1, 2, 3, 4, 5였고 C라는 집합과 교차하는 부분은 얘네들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교차하고 있는 교집합이 있는 4하고 5만 제거하면 돼요. 그 답은 얼마? 1, 2, 3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주야, A 합 B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1, 2, 3, 4, 5, 6, 7, 8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와 B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지성아. 자, A와 B의 교집합에서 C를 빼고 싶어요. 일단 A하고 B의 교집합은 뭐죠? 거기서 C를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자, 봅니다. A하고 C의 교집합은 3과 4였어요. 근데 거기서 C를 뺐어, C를. 그럼 C랑 겹치는 부분은 4밖에 없죠? 그럼 4만 빠지는 거야. 그래서 3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번엔 A하고 B의 합집합에서 C를 빼보자. 지호야. 3, 1, 2, 3, 4. 그렇죠. 1, 2, 3, 4. 자, 보세요. A하고 B의 합집합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C를 어떻게 해서 뺐어?
그럼 여기 겹쳐하는 부분이 빼지는 거거든요. 여기만 쏙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8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또나 요거 한번 찾아보자. A랑 B랑 C가 모두 가지고 있는 교집합. 라고 하면 살짝 이상할 것 그렇죠. 4만 되겠죠. 왜냐면 봐봐.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고 C도 가지고 있는 그 앞에 보다. A랑 B랑 C가 모두 가지고 있대. 그치? 그 말은 A한테도 있고 B한테도 있어. 그럼 3, 4 중에 하나겠지? 근데 C도 가지고 있으려면 4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볼까요? 자, 현준아,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자, 천천히 보자. A랑 B의 합집합이래요. 그러면 A랑 B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빼겠대. 뭘 빼겠대? B하고 C의 교집합을 빼겠대. 그러면, 자, 요만큼, 요렇게 돼 있는 녀석 중에서 B하고 C의 교집합, 여기만, 요거 두 개만 빼겠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1, 2, 5, 6, 7, 8,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어? 뭐 없다. 아, B하고 C의 교집합. 죄송해요. 딴 걸 뺐네요. 자, 여기서 B하고 C의 교집합이니까 여기를 빼는 거야. 그쵸? 요거를 빼는 거니까 남아있는 건 1, 2, 3, 5, 8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A와 B의 합집합. A와 B의 합집합 요만큼에서 B하고 C의 교집합이니까 요만큼을 빼겠다는 거야. 가리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5, 8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요런 느낌. 좀만 더 가볼게요. 뭘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지우가 A와 B의 교집합은 뭐죠? 3이랑 그렇죠? B하고 C의 교집합은 뭐죠? 4, 6, 7 그 둘을 합하자 그랬어요. 그럼 뭐가 되죠? 3, 4, 6, 7 그렇지, 좋아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어요? 합집합이라는 건 다 합치자. 교집합은 교차하는 부분만. 차집합이라는 것, 그 교차하는 부분, 양다리 걸친 부분만 제거하자라는 개념으로 우리 생각해 주시면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게 됩니다. 자, 이제 그거에 이어서 아까 배제가 됐던 여집합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전체 집합이라는 이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제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눈은 1, 2, 3, 4, 5, 6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소수가 나온대요. 뭐가 있죠? 소수는 2, 3, 5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소수의 눈이 나오는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A라고 하겠대. 그러면 A라는 애는 2하고 3하고 5인데, 자, 생각해봐. 애초에 얘가 생각하는 소수는 1, 2, 3, 4, 5, 6 중에서만 찾는 거죠. 우리가 A가 소수의 눈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7, 11, 13, 17 이런 거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주사위에는 뭐밖에 없으니까. 1, 2, 3, 4, 5, 6이라는 눈밖에 없으니까. 그 말은 뭐야? 주사위를 던지는 이 세상에는 1, 2, 3, 4, 5, 6이라는 눈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정 20면체 주사위였다면 이 세상에서는 눈이 뭐가 있을까? 1부터 20까지가 존재하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1, 2, 3, 4, 5, 6밖에 존재하지 않아. 이때 1, 2, 3, 4, 5, 6이라는 아이들을 묶어서 하나의 집합을 만들 건데 얘를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집합은 항상 똑같은 건 아니야.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보자기 속에 1번 공, 2번 공, 3번 공 해서 띠띠띠에서 10번 공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규아야, 이 세상에서 너한테 누군가가 A라는 집합을 뭘 구하래? 소수를 구하래. 그럼 얼마를 대답할 거야? 2하고. 여기까지밖에 안 가겠지. 왜? 얘를 구하는 세상 속에는 얘네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전체 집합은 1부터 2 이렇게 가서 얼마까지밖에 볼까요? 10까지밖에 없겠지. 왜? 이 문제 속의 세상에서는 전체가 이거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전체 집합이라는 이 개념은 상대적인 문제마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범위를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로 설정하면 그 문제 속에서는 전체 집합이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되는 거야. 자, 정 12면체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 속에서는 12가지밖에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전체였어,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2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12까지만 존재하는 거겠지? 그 중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두 수의 합이 뭐가 되는, 소수가 되는 집합을 A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2, 3, 5, 7, 11 이런 식으로 원수가 존재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 집합이라는 건 항상 일정한 건 아니에요. 문제를 낼 때마다 그 문제마다 전체 집합은 달라지는 거야. 단순하게 말하면 모든 경우의 수가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과 경우의 수는 패키지야. 경우의 수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분 집합할 때도 조합이 잠깐 등장했죠. 그것처럼 이 집합과 경우의 수는 약간 패키지성으로 묶어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해요. 자, 그렇군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주사위를 던지는 세상이 있었어요. 여기서 A라는 녀석은 소수인 녀석들이에요. 자, B라는 녀석을 제가 짝수로 설정해 봤어요. 그러면 A와 B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A와 B가 교차하는 부분이 누구죠? 2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2를 써주시고요. A만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순 A. 그래서 3과 5가 써지고요. B만 가지고 있는 A는 순 B. 그래서 교차하는 부분 빼고 4, 6만 써지고요. 그렇다면 지성아, 1은 어디다 써야 될까? 밖에다가 그냥 아무 데나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얘기를 떠나봅시다. 자, 이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A와 B의 합집합은 2, 3, 4, 5, 6이 됩니다. 자, A에서 B를 뺀 순 A라는 녀석은 3과 5가 될 거고요. B에서 A를 뺀 순 B는 4와 6이 될 거고요. A와 B의 교집합은 당연히 2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갔어요. 자, 이제 하나의 개념이 추가됩니다. A를 써놓고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이거는 대문자 알파벳 C입니다. 대문자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녀석이 얼마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얘를 이제부터는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여사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적이 있거든요. 적어도 문제를 풀 때 등장했던 그 녀석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집합.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A가 아닌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해요. A의 반대, A의 부정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게요. 보자. A라는 집합은 2하고 3하고 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는 건 A가 아닌 애들이야? 그럼 현준아, 여기서 A가 아닌 애들은 누가 있어? 1, 4, 6.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1, 4, 6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도 해볼까? B의 여집합 얘기를 해볼까? 단영아, B가 아닌 애들은 누가 있을까? 1, 3, 5. 오, 좋아. 자, 그러면 도연아, 이제 이렇게 볼까? A하고 B의 교집합 있잖아. 네.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 그럼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어. 외국 온다고? 아,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무슨 여행 잘 갔다 오고. 어? 얘가 왜 흔들려 있지? 누가 건드렸네? 시상이가 실수로. 아. 그래, 기지개 펴다가. 자, 그래서 도연아, 뭐야? 그러면은 2잖아. 2가 아닌 것들 다 찾아봐. 뭐가 있어? 3, 1, 5, 4, 2, 보통은 1, 3, 4, 5, 6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뭐 안 되는 건 아닌 거니까.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유주야, 얘는 뭐가 될까? 그러니까 이 원소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3, 4, 5, 6. 자, 보시면 A랑 B의 합집합은 요만큼이에요. 그쵸? 그 중에서 누굴 빼겠대? 교집합만 딱 빼겠대. 그러니까 남은 거는 3, 4, 5, 6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지호야, 여기 여집합을 붙여버렸어. 1과 2, 그렇지. 잘하셨어요. 자,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주아야, B의 여집합은 누구죠? 1, 3, 5. 그렇죠? 얘는 1, 3, 5야. 자, A는 지금 2, 3, 5야. 자, 둘의 교집합은 누구죠? 3과 5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 아까 제가 3, 5를 뭐라고 불렀냐면 순 A라고 불렀죠. 근데 봐봐. 순 A 어떻게 구하죠? A에서 B를 빼면 나오죠. 그러면 이 A에서 B를 뺀다는 표현과 A 교 B의 여집합이라는 이 표현이 서로 같은 거가 되겠네요. 여러분이 앞으로 외우셔야 될 내용입니다. 뒤에 다시 할 거야. 자,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 볼 때까지 문제를 풀면서 A 교 B의 여집합과 A차 B 이 둘이 서로 같다는 내용이 적으면 30번에서 많으면 50번까지 나옵니다. 지긋지긋하게 만날 거라서 이따가 다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다시. 자,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4개를 배웠습니다. 합집합 더하는 거고요. 교집합 같이 있는 거 찾는 거고요. 차집합은 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집합은 나의 반대되는 개념. 하지만 그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할 때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 집합이 필요해요. 근데 전체 집합은 항상 일정한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 4개에 걸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또 다른 거 가볼게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다 아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이것도 다 아셔야 되거든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에다가 열여덟,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개. 근데 세부적으로 보자면 하나, 둘, 세 개 치고요. 하나, 둘, 셋, 세 개 치고요. 여섯 개에다가 일곱 개, 여덟 개에다가 그 다음에 여덟 개 추가시켰으니까 18개, 8개 추가시켜서 26개. 자, 우리 고생공식 열심히 외웠잖아요. 이봐요, 왜 이렇게 표정이야. 자, 26개 외우시면 돼요. 자, 외우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보통 이제 이쪽 파트를 이제 공부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어 보이려고 이거 싹 지워놓고 칠판에다가 쫙 씁니다. 많으면 26개, 적으면 18개. 쓰시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시간까지 외우세요. 테스트 볼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행스럽게 그런 선생님을 안 만나셔서 정말 다행이신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또 외우셔야 돼요. 18개, 26개 외우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건 딱 4개 나옵니다.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저랑 이걸 쭉 따라갈 건데 행여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이 26개를 쭉 갈 거예요.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일단 이거 하나부터 생각합시다. 얘 뭐죠? 전체예요. 얘는 뭐죠? 없다예요. 맞죠?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전체 집합은 그럼 모든 것이겠죠? 그럼 생각해봐. 한영아, 모두의 반대는 뭘까? 없다. 없다의 반대는 뭘까?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걸 일단 기본 전제로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봅니다. 하진아, 더워? 더워서 그래? 어떡하지? 거기서 바람 안 나와? 그래도 여기서 좀 바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큰일이네. 근데 저번보다는 덜 더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하지만 오늘까지만 좀 참으면 돼요. 왜냐면 월요일날 에어컨을 좀 달 거거든. 하나 40평짜리를 다신대요. 그럼 겁나 센 거야. 40평이면 여러분 교실보다 더 넓을 거거든. 여러분 교실이 한 20평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실에 2배 크기를 케어할 수 있는 에어컨을 다신대. 네, 하도 애들 죽을 뭐야 엄살은 아니고 좀 과하게 이러면 애들 막 장난 아니라고 막 그랬더니 하나 여기다 달아주신대요. 월요일날 공사하신다고 하시니까 40평짜리면 원장님이 딱 그랬어. 이제 선생님반 아이들은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요일부터는 이제 담요를 챙겨 오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양극단이에요. 겁나 덥거나 겁나 춥거나 둘 중에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오늘까지만 좀 참아봅시다. 자, 하진 앞에 보고 자 다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자 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따라오시고 모르겠으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손 드셔야 됩니다. 자, A가 있어요. A라는 집합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애를 더했어.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A인 거야. 괜찮죠? 외울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A라는 집합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빼버렸어.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 그래서
공집합과의 합집합이나 교집합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봐봐.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이래. A랑 아무것도 없는 애가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인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바보로 생각하는 거 봐. 생각해봐, 봐봐. A에다가 똑같은 A를 더했어. 그럼 뭐야? A죠? 자, 다시. A에서 똑같은 A를 빼버렸어. 그럼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겠지. 선생님, 뺀 거 아닌데요? 자, 빼기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한 거고, 얘는 뭐예요? 교집합이죠. 무슨 말이야? A랑 A의 공통 부분, A죠. 이해하셨나요? 봐봐. A에다가,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네? 왜요? A가 있어요. 원소 1, 2, 3 있어요. 얘랑 A의 합집합, 뭐예요? 그냥 A죠. A와 A의 교집합, 당연히 A가 됩니다. 자, 우리 4개 끝났어요. 이제 22개 남았어. 자, 이제 가볼게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이 4개를 이제 쭉 갈 거거든요. 자, 보세요. A랑 B의 교집합은 여기에요. 이거 A에 포함되죠? 맞죠? 이거 B에도 포함되죠? 자, 2개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볼게요. A와 B의 합집합은 요거거든요. 보세요. A는 A와 B의 합집합에 포함되죠? B도 A와 B의 합집합에 포함되죠? 너무 당연한 거지.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우리 8개 끝났어요. 자, 이제 몇 개? 18개 남았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자, 한번 쭉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A라는 녀석과 이 A와 B의 교집합을 더하면 뭐가 나오죠? A죠. 자, 이번에는 B라는 녀석과 A와 B의 교집합을 더하면 당연히 B죠. 자, 2개 끝났어요. 자, 이제 밑에 거 가볼게요. 여긴 더 쉬워요. 자, 전체의 반대는 뭐죠? 없다죠. 없다의 반대는 뭐죠? 전체. 됐죠? 2개 또 끝났어요. 자, 여기로 가보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 집합이고요.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하지만 이거 다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뒤에 거 할 건데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그럼 요 페이지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자. 몇 개 안 남았다. 가보자. A가 있어요. A와 A의 연립합이 있어요. 바깥쪽입니다. 이거 더하면 뭐가 돼요? 전체 되죠? 끝났어요. 자, 2번째 가보자. A랑 A의 바깥쪽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됐어요. 자, 어떤 집합이 있대요? 부정의 부정 들어보셨죠? 영어에서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 들어보셨죠? 부정의 부정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한번 보자. 여기서 A의 여집합은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이죠? 전체에서 A를 빼면 바깥쪽 맞죠? 자, 그 다음 아까 이거 제가 잠깐 언급했던 녀석이죠. 뒤에 또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A가 있어요. B가 있습니다. 전체가 있고요.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A랑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들의 교집합.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지점은 지금 여기 맞죠?
맞죠?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지점 요거 맞죠? 교집합이니까. 근데 봐봐. A에서 B를 빼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순회이라고 그랬죠? 둘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자 여기 중에서 제가 외워야 될 거 4개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쟤예요. 이거는 혼납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A샵 B가 뭐야? 혹은 A교 B의 연습이 뭐야? 이건 서로 상호작용이고, 그쵸? A샵 B가 교집합으로 어떻게 되지? A교 B 연습합이 차집합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거 미친 듯이 많이 나와요. 지긋지긋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행렬에서 단위 행렬 같은 느낌 같은 거야. 그쵸? 우리 곱셈 공식의 완전 제곱식 있죠? 거의 그 수준으로 많이 나와요. 미치게 많이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릴 수는 없잖아. 나올 때마다 우리 벤다이어그램 그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까지 외우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 저거는 그냥 왜냐면 빈도수가 그냥 막말로 이거 한 번 이거랑 나머지 것들하고 빈도수가 퉁쳐요. 나머지 애들이 등장하는 횟수가 거의 얘랑 삐까삐까 하다는 거야.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외울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것들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아 이거 이런 얘기지 유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만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되셨나요? 자 여기서 잠깐 시험을